은값 30% 폭락. 다들 지금이 매수 기회라고 좋아하시죠? 하지만 진짜 무서운 건 그 뒤에 숨겨진 게임의 진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계좌에서 뭔가 아주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 느끼셨나요? 지난 1월 30일이었죠? 단 하루 만에 은값이 무려 30% 넘게 폭락했습니다. 금도요, 12%나 떨어졌고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언론에서는 간단하게 말합니다. 트럼프가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했대. 그래서 떨어진 거야. 라고요. 하지만 그게 절대 전부는 아닙니다. 이 영상 끝까지 안 보시면 여러분만 손해예요. 왜냐하면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릴 3가지 시나리오를 모르면요, 앞으로 여러분 자산이 어떻게 될지 예측조차 못하시거든요. 첫 번째, 단기적으로 1개월 안에 벌어질 일. 두 번째,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의 중기적 변화. 그리고 세 번째, 1년 이상 이어질 장기적 대지진입니다. 특히 세 번째는 정말 무섭습니다. 부자들은 벌써 준비를 끝냈는데 우리만 넋놓고 여기 남아있을 순 없잖아요. 1월 30일, 그날 진짜로 무슨 일이 일어났나? 자, 먼저 팩트부터 정리해 드릴게요. 1월 30일 금요일 오후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케빈 워시를 차기 연준 의장으로 지명한다고 발표했죠. 그 순간 시장이 폭발했습니다. 은값 37% 급락, 금값 12% 하락, 달러 지수는 급등하고 국채 금리는 4개월 만에 최고치를 찍었습니다. 숫자로만 봐도 어마어마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단순히 인사 발표 하나 때문일까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시장이 이렇게 과격하게 반응한 데는 훨씬 깊은 이유가 있어요. 케빈 워시, 도대체 이 사람이 누군지부터 알아야 합니다. 2006년부터 2011년까지 연준 이사로 일했던 사람인데요. 그때가 언제였는지 기억하세요? 바로 2008년 금융위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그때 뭘 했냐고요? 양적 완화 반대론의 선봉장이었습니다. 2008년 위기 때 연준이 돈을 막 찍어댔잖아요. QE1, QE2, QE3까지요. 그때 워시는 계속 경고했어요. 이렇게 돈 찍어대면 나중에 정말 큰일 난다고요. 그리고 지금 2025년 그의 예측이 맞아떨어지고 있는 겁니다. 인플레이션, 자산 거품, 달러 약세, 모든 게 워시가 15년 전에 경고했던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시장이 이렇게 반응한 거예요. 아, 이제 정말 게임의 룰이 바뀌는구나 라고요. 단기 시나리오, 앞으로 1개월 무엇이 벌어질까? 자, 그러면 이제부터 앞으로 딱 1개월 동안 뭐가 일어날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은값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금 은값이 온스당 85달러까지 떨어졌는데요. 작년 이맘때보다는 여전히 150%나 높은 수준이지만 기술적으로 보면 더 떨어질 여지가 충분합니다. 왜냐하면요, 패닉 매도가 아직 끝나지 않았거든요. 은 투자자들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레버리지 투자가 많아요. 즉, 빚을 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가격이 30% 뚝 떨어지면 마진콜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울며 겨자 먹기로 팔 수밖에 없어요. 이런 강제 매도 흐름이 2주에서 3주는 더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목표가는 온스당 70달러에서 75달러 정도로 봅니다. 두 번째, 금값도 안전하지 않습니다. 지금 금값이 온스당 2,700달러 선에서 버티고 있지만 워시 효과가 본격화되면 2,500달러까지도 밀릴 수 있어요.
금 투자의 핵심 논리가 뭐였죠? 달러 약세, 그리고 인플레이션 방어였거든요. 그런데 워시가 연준 의장이 되면 이 논리가 완전히 뒤바뀝니다. 달러 강세, 그리고 긴축 정책으로 가는 거죠. 세 번째, 암호화폐도 타격이 불가피합니다. 비트코인도 이미 10만 달러에서 9만 달러대로 내려앉았죠. 워시 체제에서는요, 위험 자산 전반에 타격이 올 수밖에 없어요. 금리가 높아지면 돈이 다 어디로 가겠어요? 안전자산으로 몰리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건 이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시장 구조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신호예요. 중기 시나리오 3대 6개월 실물 경제의 변화. 자, 이제 좀 더 큰 그림을 보겠습니다. 3개월에서 6개월 사이에 일어날 일들입니다. 첫 번째, 연준의 완전한 정책 전환이 시작됩니다. 워시가 정식으로 임명되면 연준이 지난 15년 동안 해온 돈 풀기 정책을 완전히 뒤집을 겁니다. 현재 연준 기준금리가 4.25에서 4.5% 수준인데 이게 5.5에서 6%까지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뭐가 일어날까요? 은행 예금 금리가 5% 넘게 올라갑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굳이 위험한 투자를 할 이유가 없어지죠. 은, 금, 주식, 부동산, 모든 위험 자산에서 돈이 빠져나가기 시작할 겁니다. 두 번째, 섹터별 희비가 엇갈립니다. 은행주는 대박이 날 거예요. 금리가 올라가면 은행들이 이자 장사하기 좋아지거든요. 반대로 부동산은 직격탄을 맞습니다. 대출금리가 8%, 9%까지 오르면 집 살 사람이 확 줄어들겠죠. 테크주도 힘들어집니다. 특히 성장주들 말이죠. 금리가 높아지면 미래 수익의 가치가 뚝 떨어지거든요. 세 번째, 글로벌 유동성 축소가 시작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부분이에요. 지금까지 미국이 돈을 풀면 전 세계로 달러가 흘러 들어갔어요. 그 돈이 신흥국 주식, 원자재, 코인까지 다 밀어 올렸고요. 그런데 이제 그 흐름이 역전됩니다. 달러가 다시 미국으로 쫙 빨려 들어가요. 그러면 한국을 비롯한 신흥국들은 달러 부족 현상을 겪게 됩니다. 환율도 급등할 가능성이 높죠. 달러원 환율이 1,450원까지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생활에는 어떤 영향이 올까요? 수입 물가가 오르죠. 기름값, 밀가루값, 모든 게 비싸집니다. 하지만 동시에 수출 기업들은 호황을 누려요. 삼성, LG, 현대차 같은 기업들 말이에요. 장기 시나리오 1년 이상 경제 패러다임의 대전환.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어떤 변화가 올 것인가? 첫 번째, 자산 구조의 완전한 재편이 일어납니다. 지난 15년 동안 우리가 알고 있던 투자 상식 완전히 바뀝니다. 부동산은 무조건 오른다. 금은 안전하다. 달러는 약하다. 이런 공식들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새로운 룰은 이렇습니다. 현금과 예금이 가장 안전하고 수익성도 좋아집니다. 연 5, 6% 금리를 안전하게 받을 수 있거든요. 부동산은요, 10년, 20년 만에 처음으로 디플레이션을 경험할 가능성이 높아요. 원자재와 귀금속은 장기 하락 추세에 들어가고요. 두 번째, 세대 간 부의 이전이 가속화됩니다. 이게 제일 무서운 얘기입니다. 지금까지는 집만 사면 부자가 되는 시대였잖아요. 그런데 앞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현금과 높은 금리를 활용할 줄 아는 사람들이 승리합니다.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는 기회예요. 높은 예금 금리로 종잣돈을 모으고 부동산이 떨어질 때 그때 싸게 살 수 있거든요. 반대로 기존에 부동산이나 원자재에 몰빵했던 분들은 꽤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미국 중심의 새로운 질서가 확립됩니다. 지금까지는 탈달러화다, 중국이 부상한다, 미국은 끝났다, 이런 얘기들 많았잖아요. 그런데 워시 체제는 정반대로 갑니다. 달러를 다시 강하게 만들어서
미국 중심의 금융 질서를 확고하게 하려는 거예요. 이미 중국도 이 변화를 감지하고 있습니다. 위안화가 달러 대비 약세를 보이고 있고 중국 정부도 통화 정책을 조정하고 있죠. 결국 글로벌 경제가 다시 미국 중심으로 재편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자, 그러면 이런 거대한 변화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남아야 할까요? 먼저 단기 대응 전략 1개월 이내입니다. 하나, 현금 비중을 늘리세요. 특히 달러 현금이면 더 좋습니다. 환율 상승 효과도 누리고 금리도 높아질 테니까요. 둘, 레버리지 투자는 절대 금물입니다. 지금 시장 변동성 보셨죠? 빚내서 투자하면 진짜 큰일 납니다. 셋, 은, 금 투자는 일단 관망하세요. 아직 바닥 안 나왔습니다. 더 떨어질 가능성 높습니다. 다음은 중기 대응 전략 3개월에서 6개월입니다. 하나, 은행주를 주목하세요. 금리 상승의 최대 수혜주입니다. 신한, KB, 하나금융 같은 종목들 말이죠. 둘, 부동산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하세요. 특히 갭 투자나 전세 투자는 위험해집니다. 금리가 오르면 수익성이 급격히 나빠지거든요. 셋, 수출 대기업 주식을 고려해 보세요. 환율이 오르면 수혜를 볼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장기 대응 전략 1년 이상입니다. 하나, 현금 중심의 포트폴리오를 만드세요. 예금 금리가 5, 6%면 웬만한 투자보다 안전하고 수익성도 좋습니다. 둘, 부동산 매입 타이밍을 기다리세요. 2, 3년 뒤에 부동산 가격이 많이 떨어지면 바로 그때가 진짜 기회입니다. 셋, 달러 자산 비중을 늘리세요. 달러 예금, 달러 MMF, 미국 국채 같은 안전한 달러 자산들로요. 오늘 당장 점검해야 할 체크리스트.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오늘 당장 점검해야 할 것들을 정리해 드릴게요. 내 계좌 체크리스트입니다. 현재 현금, 그러니까 예금 비중이 30% 이상인가? 혹시 빚내서 투자한 건 없는가? 코인이나 원자재 같은 변동성 높은 자산 비중이 20% 이하인가? 달러 자산이 전체 자산의 10% 이상인가? 그리고 고정금리 대출보다 변동금리 대출이 많지는 않은가? 이 중에서 3개 이상 해당하지 않으면요, 지금 당장 포트폴리오 다시 짜셔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심리적 준비입니다. 앞으로 2, 3년은 지금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됩니다. 부동산만 사면 돈 번다. 주식은 무조건 오른다. 금은 안전하다. 이런 기존 상식들 다 안 통합니다. 새로운 시대에는 새로운 전략이 필요하죠. 현금의 힘을 다시 인정하고 안전한 자산 중심으로 포트폴리오를 바꾸는 게 답입니다. 마무리. 위기는 기회다. 여러분, 1월 30일 은값 폭락 보면서 많이들 당황하셨을 겁니다. 내가 투자한 은이 하루 만에 30%나 떨어지다니. 이제 어떡하지? 하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 이해하셨다면 이게 단순한 조정이 아니라 시대의 변곡점이라는 걸 아실 거예요. 위기는 항상 기회를 동반합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지만 준비된 사람들은 오히려 더 큰 부를 쌓았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를 두려워하지 말고 변화에 적응하는 사람이 되세요. 케빈 워시 체제는 분명히 새로운 도전을 가져올 겁니다.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기회도 만들어낼 거고요. 경제는 예측이 아니라 대응입니다. 앞으로 어떤 변화가 와도 흔들리지 않도록 지금부터 차근차근 준비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는 워시 효과가 한국 부동산 시장에 미칠 구체적인 영향과 대응 전략에 대해 더 자세히 다뤄보겠습니다. 궁금한 점이나 개인적인 상황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가능한 한 자세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자산을 지키는 파트너, 구독자님들과 함께 성장하는 채널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